이웃과 일상을 채우고 있는 한 청년을 도왔던 실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긴 하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준비하면서 저의 실천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지원했을까라는 성찰의 시간도 되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시도해봐야겠다라는 앞으로의 다짐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앞서 제가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살면서 복지관 이외에 발달장애를 만났던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달장애를 대부분 프로그램 이용인 그리고 사례관리 당사자로 만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많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도와줘야만 한다는 테두리 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히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약자로 만들곤 했습니다. 저의 지원이 발달장애인을 약자로 만들었음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더라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호준 씨만큼은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관리 당사자로 만났지만 30대 청년 호준 씨 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평범한 이웃으로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험을 통해 동네 청년으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만나다 보면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자주 보여졌고 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강점을 살피려 노력했습니다. 호준 씨는 강점이 많습니다. 호준 씨는 세차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갈 때는 지하철을 혼자서 이용합니다. 처음 가는 장소는 혼자 가기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혼자서 탈 수 있습니다. 또 호준 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이 넘칩니다. 또 사람 만나는 걸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한글을 모르고 말이 어눌해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호준 씨는 친동생과 둘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호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동생에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부모님은 가끔 만나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호준 씨를 만나다 보니 어려움도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회사 화장실 소변기에 휴지를 버려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이런 문제로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호준 씨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식단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압과 간 수치가 높아 당뇨 위험이 있어 살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준 씨는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는데 숫자와 한글을 정확히 몰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호준 씨가 돈을 덜 내기도 하고 잔돈을 덜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의논해서 카드 사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예전에 과소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집니다. 호준에게 보이는 문제만을 보지 않고 생태 강점 관계를 살피려 노력했습니다. 사례 관리로 처음 만났을 때 호준 씨에게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호준 씨는 자립과 건강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목표이기에 담당자가 다 도울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처지와 역량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함께 해볼 만한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호준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같이 만들자고 요청했고 저는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랑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먹는 걸 줄여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립하려면 집안일도 스스로 해야 하니 빨래, 청소, 옷 정리를 같이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호준 씨의 방 청소, 옷 정리, 빨래 등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의논해서 호준 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수건이랑 그 걸레를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걸레로도 얼굴이 닦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빨리 돌릴 때 또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써서 동생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호준 씨의 역할이 생기니 보통 형제들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같이 살아도 요리, 빨래, 청소 등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그 상황에서는 자립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니 청결에 대해 중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단투기가 스스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호준 씨랑 매주 가정에서 요리를 합니다. 직접 마트나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움은 있지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호준 씨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네 가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호준 씨가 가고 싶은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양과 가격, 친절함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주 가는 단골 마트나 야채 가게 사장님은 호준 씨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식재료를 하나 사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단골이 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씨는 직장, 가족 이외에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민 모임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호준 씨가 좋아하는 요리로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준 씨의 동네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이름이 긴데 창신생활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유 주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모임에 대해 설명하니 의미가 좋다며 대여료를 따로 받지 않으시고 대여해 주셨습니다. 또 근처 시장에서 밑반찬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창 사장님에게 요리 선생님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된다고 하셨지만 사장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면서 강서료를 받지 않으시고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여할 동네 이웃을 모집해서 처음에는 4명의 소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호준 씨는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호준 씨가 칼질이 어려울 때 옆에 아주머니가 도와줬습니다. 몇 번 도와주고 알려주니 요리 실력도 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호준 씨의 강점인 요리를 통해 호준 씨 동네에서 만난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모임은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들과 6명이 모여서 함께 요리를 만듭니다. 처음 반찬가게 사장님이 도와주셨지만은 이제는 오지 않으시고 모임 안에서 어떤 요리를 할지 함께 의논하고 정합니다. 정한 음식이 들어갈 재료는 호준 씨랑 시장에 가서 구매하고 모임을 준비합니다. 모임이 처음 오는 청년들이 요리를 할 때 헤매고 있으면 호준 씨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호준 씨의 칼질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호준 씨가 칼질이 어려워하는 다른 청년들을 도와줍니다. 모임을 마치고 호준 씨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호준 씨는 요리를 하니까 좋고 옆에 아주머니가 잘 해주셔서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호준 씨에게 이웃과 만나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웃들도 호준 씨를 동네 청년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또 이용인과 봉사자로 만나지 않고 좋은 이웃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지역 안에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호준 씨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관계가 쌓인 만큼 살도 찌고 건강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간 수치가 높아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호준 씨도 건강해지고 싶어 하셔서 할 만한 운동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또 호준 씨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생활하면서 글을 읽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한글을 알려주시는 선생님과 연계했습니다. 2개월 교육 과정이었는데 두 번만 참석하고 어려우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잘 되지 않았던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글 공부를 알아볼 때 호준 씨의 역량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호준 씨의 생태 강점, 관계를 먼저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자주 구매하는 재료나 요리를 이름을 활용해 한글을 배웠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호준 씨와 합의한 목표에 적합한지 궁리하며 자원을 연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준 씨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운동은 클라이밍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장소인 클라이밍 센터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볼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신발과 운동복도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점점 흥미가 떨어지더니 후반에는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호준 씨에게 클라이밍은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호준 씨 아버님의 권유로 청계천과 낙산 걷기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몇 번 하더니 혼자 해서 재미없다면서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걷기 동호회를 가입해보는 건 어떤지 또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관심 있는 운동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호준 씨도 운동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에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도하다 보면 하나는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찾아보니 헬스, 수영, 배드민턴, 농구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 해볼 수 없으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운동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아쿠아로빅 영상을 보여줬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아쿠아로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예전에 가족과 함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즐거운 추억이 있으니 마음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올림픽 국민생활관에 가서 화목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호준 씨의 월급으로 를 결제하고 수영복도 샀습니다. 가는 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방문했고 몇 주부터는 혼자 갔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 아쿠아로빅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호준 씨가 아쿠아로빅을 처음이라 헤맬 수 있으니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에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호준 씨가 숫자를 정확히 몰라 같은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같은 번호로 탈의실 열쇠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탈의실에 가서 사물함 위치를 알려주고 수영장에 나가기 전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아쿠아로빅을 하는 걸 직접 보니 동작을 어려워합니다. 호준 씨도 그렇고 옆에 아주머니 회원님들도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는지 그 다음 달에는 주 5일을 신청하셨습니다. 월수금에 사람이 더 많고 남자 회원도 있었습니다. 화목은 아주머니 회원들이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월수금 프로그램은 남자 회원분들이 주십니다. 현재는 호준 씨가 평일 내내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월수금만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마당 젠센터 그 한가운데서 만나면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쌓인 만큼 체중도 조금 빠졌죠? 네, 키도 큽니다. 네, 호준 씨가 아쿠아로빅을 하러 갈 때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해화역에서 내려서 2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해안역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했고 해화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세정훈장이 지나면 도착했습니다. 몇 번 연습하니 혼자서도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걸 도운 과정을 돌이켜보면 같은 방향인 회원을 만나 해화역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같이 회원들이랑 같이 갔다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지원하는 게 쉽고 편할 수 있겠지만은 관계를 먼저 살펴 좋은 회원과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버스 한 번을 타더라도 관계를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호준 씨가 엄청 노력해서 살을 뺐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 살이 쪘습니다. 빠지는 건 한참 걸렸는데 찌는 건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단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식사량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찌고 있었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보자고 했는데 호준 씨는 더 힘든 운동을 하면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구민회관에 초급반 수영 교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의해보니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호준 씨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영 강사님과 만나 호준 씨랑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같은 탈의실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밖에서 호준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처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앉아 발을 움직이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물에 뜨는 연습을 하는데 호준 씨 혼자 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고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에게 물어보니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혼자 연습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초급반이라고 해도 부판을 이용해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물에 뜰 수 있는 사람,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등 각기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준 씨에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계속 연습하면 좋아질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님과 회원들에게 호준 씨에 대해 잘 설명하고 부탁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준 씨를 설명할 때도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렇고 저렇다라는 일반화는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면서 수영을 했으면 물에 뜨지 않아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함께 헤매고 못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수영을 좀 더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준 씨는 다시 아쿠아로빅을 열심히 합니다. 호준 씨가 다시 오니 회원들이 반겨주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가끔 공휴일이나 요일을 헷갈려서 운영하지 않는 날에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도 살아가는데 하나의 과정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실수가 없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실수해도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준 씨가 자신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을 때 다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에 원하는 걸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헬스 PT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찾아봤는데 적절한 가격을 찾지 못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쿠아로빅 회원이 추천해주신 집 근처 운동시설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험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씨 목표는 병 없이 자립과 건강입니다. 최근에는 호준 씨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올해 제 결혼식에 친동생과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뷔페도 먹고 사람도 많으니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요즘 만나면 애기는 또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호준 씨는 좋았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걸 느낍니다. 다 도울 수는 없고 해볼 만한 목표를 잡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순간에 원하는 삶을 고를 수 있도록 잘 설명하겠습니다. 선택했던 삶이 좋게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호준 씨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호준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움 소망 감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실천했던 과정을 글로 쓰면서 공부하니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강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몰라 읽을 수 없고 말이 어눌하고 단어 뜻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는 호준 씨에게
처음에는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글을 정리하다 보니 왜 소통하려 할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아닌 관계라는 관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적용해보고 적용한 실천을 기록하고 다시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 실천한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기록한 글을 계속 다듬고 실천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강점을 살리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났던 둘레 사람들 덕분에 호준 씨 일상이 채워졌습니다. 가족, 요리 모임 이웃들, 반찬가게 사장님, 공유주막 실장님, 의사 선생님, 단골가게 사장님, 아쿠아로빅 강사님과 회원님들을 포함해 삶 한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호준 씨의 마음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호준 씨가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호준 씨가 자연스레 이웃과 만나 일상을 채우는 삶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좀 땀이 나네요. 예, 선생님도 땀이 나서 제가 또 드리려고 했는데 닦았던 거라 제가 드리기가 어렵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어요. PPT를 봤더니 네. 보통은 당사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강점들을 찾았다. 이 순서로 나오는데 네. 여기는 먼저 강점부터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예. 제가 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예. 스스로가. 예. 그래서 차라리 강점을 먼저 써서 거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예. 그거를 먼저 좀 활용했고, 또 이 문제는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예.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관점, 사회사업가의 관점, 철학, 이게 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넣으신 게 아닌 것 같았었어요. 아, 네. 우리 보통 이렇게 한정 짓기 쉽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강점만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실제로 강점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아주 작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까 강점을 이야기했을 때 잘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서의 강점이 아니라 그냥 강점을 찾아주셨어요. 네.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강점 기반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점을 찾는 건 문제 기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강점 기반 관점으로 실천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제 말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아까 당사자의 목표로 두 가지 자립과 건강이 나왔었는데 네네. 너무 큰 목표였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네.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로서 사실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음. 자립하는데 집을 막 사주고 저 있는 거 있고 예. 그거를 다 도울 수 없고 또 건강도 사회사업가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의사가 해야 될 부분과 예. 사회사업가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고 예. 그리고 내 한계와 내 처지와 역량을 고려해서 예. 저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호준 씨의 그 역량도 그렇고 예.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예. 조금 낮춰보자. 예.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예. 조금 목표를 낮추고 예. 조금 해볼 만한 거를 찾고 약간 이런 거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예. 해볼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보통은 막 달려들거든요. 이게 뭐 문제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다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달려드는데 예. 사실 그 사례 관리 처음 했을 때는 다 해봤어요. 모르니까 일단은 요청하신 것도 해보고 그 요청하신 대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제가 아닌 그 이제 당사자분이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해 주시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원하기 오히려 그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조금 이런 걸 고민하면서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랑 연결되어지는 건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그게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서 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까지 가셨다고 그러셨나요? 해외까지 가셨다고 그랬나? 일본까지 가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성공해보고 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지만 점점점 범위와 내용이 넓어진다는 건데 지금 시작하실 때도 성공해서 하다고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 네, 맞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몇 년 차시죠?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신데. 약간 글을 정리하면서 조금 실천을 적용해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같이 올해 저희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좀 저의 그 실천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랑도 연결되는데 발달장애인 당사자분께서 이웃과 연결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만나게 될 지역 주민이든 아니면은 뭐 단체든 하는 곳에 미리 요 단어로만 쓰면 이해하실 수 있는 교육 등을 하시는 별도 시간을 가지셨는지 이걸 물어보셨어요. 사실 따로 갖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사실 호준 씨 같은 경우 말고도 뭐 제가 만나는 그 체중증 장애라고 하시는 뭐 이렇게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사실 이웃과 만날 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은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식당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한 번도 같이 데려간 적이 없대요. 식당을. 왜냐면 도전적 행동이 나올까봐.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지 해서 제가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서 가위로 의자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실천하는 게 교육을 먼저 식당에 먼저 가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좀 먼저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준 씨랑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형식을 꼭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아쿠아로빅 배우러 갔을 때 접수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린 건 교육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호준 씨에 대한 어찌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사실 없애는 분들은 그분들이 좀 협조해서 별거 아닌 일에도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부탁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되지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편안하게 가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교육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다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떤 공식적인 활동, 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뭔가 일한 것 같고 근데 방금 가서 말씀드릴 때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냥 가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뿐인 건가요? 아니면 사회사업가로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둘 다.
활동이에요. 활동이에요. 단지 계획서가 없는 일일 뿐인 거죠. 앞에 거랑도 연결되는데 계획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하시고 대응하시고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다 우리의 공식적인 활동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지역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단지 계획서가 없고 일지에 안 써 있고 하다 보니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당사자 분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또 살을 뺀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아니면 요리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먼저 다니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예. 호준 씨의 그 요리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강점을 예. 그냥 집에서만 하고 예. 그냥 자립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또 관계를 되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 안에 있는 자원들을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찾아봤어요. 그냥 예. 뭐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또 호준 씨가 알만한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또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한번 문의해보고 이렇게 그냥 해봤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방금도 말씀하셨죠. 그냥 해봤다고. 예. 근데 저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점이 있으시니까 찾아본 거예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지 않고 갑자기 막 지역사회를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다니지 않거든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함에 뭐가 붙냐면 운이 붙어서 그래서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풀릴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생태계를 가지고. 근데 요리로 사안을 잡으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너무 아까워서. 요리로 예. 사안? 요리로 네. 우리는 보통 문제로부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다거나 관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하시는 요리로 모임과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사실 예. 좋아하는 것에 먼저 예. 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의 관점을 뭐 지역과 함께 있고 예. 그 지역에서 관계로 조금 예.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예. 그 요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 막 예를 들어 운동 모임을 하겠다 하면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리라는 그 하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궁금합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네네네. 당사자의 강점을 네, 맞습니다. 활용하신 건가요? 네네. 왜냐면은 그 요리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같이 옆에서 돕고 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한번 예. 먹어봐라 자기가 하는 거 이러면서 조금 친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었다. 그래도 의도치 않았던 것도 있고 의도했던 것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웃과 잘 지내고 이게 1년에 한 몇 번 한 두세 번 이렇게 저희가 이도는 가졌지만 그 이외에 이제 동네에서 만나게 되면 인사도 나누시고 집도 가까우시거든요. 그 이웃 주민들이. 예, 그래서 예. 같이 조금 관계가 형성돼서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민분들과 다른 이웃분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사실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되면은 사실은 이거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소재와 주제로 하면 아까 요리를 누가 누굴 도와주셨다고? 이제 예. 매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이제 호준 씨가 예. 이제 새롭게 여기 근처에 살고 계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한두 분 더 오세요. 예.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잘 못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초반에 배웠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썰기도 예. 도와주시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옆에서 다 자기 거 끝냈으면 도와주셔가지고 요리 마저 마무리하고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예. 도움을 주고 예. 이분한테 나누고 약간 이렇게 한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강점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와 약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또 투입되어야 되는 형태가 돼서 강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아주 탁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경증의 발달장애 이 분을 대상으로 혹시 이웃을 연결하시었는가라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도전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청년도 있으세요. 그렇게 당사자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더 목표를 낮게 좀 잡고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을 챌린지 사업을 갈 때 같이 동행하거나 병원을 갈 때 동행하는데 이분들아 이웃을 만나기 전에 뭐 아까 전에 식당에도 해봤듯이 이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먼저 지역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웃을 만나고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웃 만나기를 더 낮게 좀 목표를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과자 한번 사 보기 이렇게 조금 하면서 이웃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대요. 호준 씨와 사례 관리를 몇 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 수행이 다 가능한지 업무량도 궁금하시다고. 업무량이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사례 수라고 그 당사자 명단을 저희가 남자 당사자분들은 저 혼자 일단 맡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구분하기로 했어요. 사례 관리 당사자랑 단기 지원 당사자분들. 그러니까 단기 지원 당사자분들은 병원 동행이나 정말 재가복지를 위한 그런 필요한 당사자분들은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좀 지역에서 해볼 만한 것들을 하고 또 지역에서 이분들이랑 정기적으로 만나야 될 분들은 이제 사례 관리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구분해서 한 10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자고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선생님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 팀과 기관에서 한번 논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왜 논의하셨을까요? 힘들다고 하셔서? 아니요. 뭔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동행하고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약 타러 가는 게 과연 사례 관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이동 지원, 뭐 단순하다고 하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단기 지원에 속하지 않을까? 사례 관리로 이렇게 일지를 쓰고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좀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단기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 보자 우리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해주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이 제안하신 걸 기관에서 수용하신 건지 아니면 기관의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건지. 후자인가요? 선생님이 제안하셨고.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막 제안을 하시고 근데 기관이 그걸 선생님이 제안하신 걸 받아들여 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게 수용이 돼서 반영됐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업무량이 많았는데 좀 줄어들고 더 집중해서 지역에 나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담당하시는 분의 열의와 그 다음에 노력이나 뭐 관점도 중요한데 그것이 또 반영되어질 수 있는 기관의 수용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그래야지 좀 더 날개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대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보면 선생님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근데 이 관점은 어떻게 세우신 거세요? 공부를 하시고 글쓰기 모임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예요? 뭐 교육이었고 예. 실천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아무래도 봐도 글쓰기가 조금 영향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예. 정리하면서 실천을 되돌아보는 게 예. 그게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예. 좀 그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진짜 문제 중심으로 봤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 문제로 이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면 나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강점을 이용하면 당사자도 행복하고 재밌고 예. 저도 이렇게 만나면서 즐거워하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글을 정리하고 쓰는 게 참 예.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글쓰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사업 길쓰기라는 모임이 예. 있는데 모임이 있어요. 네, 그 모임을 예. 오래 가졌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가 막 책찍질하고 막 이렇게. 책찍질은 아닌데 예. 조금 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예. 그 쓰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주기가 있어요? 얼마 또 주기에 쓰고 뭐 검사 받고 뭐 이렇게.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쓴 거를 같이 공부하고 이건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피드백을 이제 받고 하면서 또 동료들 간의 피드백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네. 그렇죠. 네. 글 쓰는 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글 쓰는 게 쉽지 않은 점 중에 또 하나는 내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쓰면서 또 정리가 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가가지고 누구한테 발표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또 뭐 문장이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듣고 막 글을 진짜 한 달 정도 계속 틀린 거 찾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글을 못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단단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글을 혼자 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금연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저 금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담배 피려고 할 때 저를 막 조여주시고 막 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를 던져서 남들의 관계망 안에서 내가 의지를 다져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 지금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글쓰기라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서 하기로 했으니 그걸로 내가 성찰되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용기들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네, 만약에 글쓰기 모임을 안 하신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번 달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려요. 잘 끝났습니다. 이게 아기 낳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기 낳으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 낳겠어.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낳아볼까라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고통스럽긴 한데 아이가 있는 거 그 모습을 보면 그 전의 곳이 싹 지워진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선생님이랑 사례관리 같이 글쓰기나 하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사례관리 누군가가? 네.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글쓰기 해보고 싶다고. 저랑요? 제가 아직 신입이라 1년 차가 1년 차? 1년 차 분이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면 같이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작가님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상록장애인 복지관 신현환 팀장님 나오셔서 사례 발표할 텐데요. 선생님 여기 지금 막
제가 즉흥으로 막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말씀 잘해주신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